오늘도 계속해서 부수 2회 부수에 관한 걸 이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2회 부수, 3회 부수 이렇게 그 부수가 제일 많은 게 그 전에 제가 17회기라 그랬잖아요. 17회. 근데 겨우 2회 부수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2회 부수에서도 제일 뭐랄까 문자를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사람 인자 부수예요. 인부수. 근데 그건 아직 지금 계속 그걸 하고 있는 거지. 안 맞네, 지금. 이게 기후축자도 이게 사람 인이 들어가죠. 인을 부수로 하는 한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 기후축자, 이거는 잘 안 쓰잖아요, 세상에서. 세상에서 잘 안 쓰는데, 알아둘 필요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측면할 때는 이 기후축자를 쓰는 게 아니고, 그때는 이제 이렇게 쓰죠. 이제 그때는 이제 옆측이라 하는데 요거는 그 옆을 가리킨 게 아니라 기울었다 이제 그 얘기인데 이게 기울었다. 근데 기운 걸 갖다가 한자로 이렇게 쓰더라. 이제 그 설명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 기울 축자를 보면은 요게 이렇게 그리고 가운데 사람 일자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요건 뭐냐면은 이게 이렇게 큰 것도 있고 이렇게 조그만 것도 있고 그래 이렇게 작은 것도 있고 아무튼 크건 작건 간에 이러한 모습을 띈 거는 전부 다 바위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굴바위엄 또는 기슬검. 네. 옛날에는 집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오목하게 파진 요 속에 들어가고 살림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요 속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요거 이제 사전에 뭐라고 해석을 해놨느냐면은 그 각골문에 그렇게 됐어요. 여기 굴이 이렇게 있고 이게 굴이고 거기에 사람이 들어갔는데 사람이 이렇게 옆으로 비스듬히 기대서 누워있는 그런 그림을 그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누워있으니까 사람 인자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렇게 설명을 했지만은 여기 사람이 바위 속에서 비스듬히 서 있는 모습이라고 해서 기울축이라고 했다. 이게 전부 다 사전에 나오는 설명이에요. 그러나 내가 볼 때는 이게 사람 입자가 기운 사람이라고 하려면은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네. 이렇게 한 거는 기울었다고 그렇게 본다는 걸 조금 무리가 되는 것 같고, 문자 그대로 보는 게 좋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갈르고, 요건 하나는 이제 갈랐다 이렇게 얘기잖아요.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은 삐쳤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요걸 갖다가 굴바이엄 또는 지범이라고도 그래요. 집의 한 역할은 뭐냐면은 요거 가르다는 것도 있고 위에서 떨어지는 걸 막아준다는 의미도 있어요. 이렇게. 요렇게 막아주는 거죠. 이렇게. 사람을 갖다가. 근데 그 속에 이제 사람이 이렇게 들어갔어요. 요거는 뭐냐면은 요걸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은 여기도 그랬지만은 가들 숫자고 비교를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본 거예요. 같은 사람이라고 해도 네 모습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가둬버린 거예요, 이게. 나올 데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이걸 가둬 숫자. 그래서 죄수할 때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가둬진 게 아니잖아요. 반은 가두었지만은 반은 터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방으로 다 갇힌 거는 뭐냐면 죄수이지만은 사방으로 온전히 갇힌 사람은 죄수이지만 그 절반 정도는 아직 죄수는 아니지만은 절반 정도가 갇혀 있다. 해서 한쪽으로 기울어진 상태다. 해서 기울축이라고 한 게 아닌가. 이제 이렇게 보는 건 제 나름대로 이제 견해죠. 어쨌건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사람이 이걸 벗어버려야 돼요. 이걸 벗어버리고 이렇게 자립을 해야죠.
근데 아직까지도 여기에 이렇게 기댄다는 거. 반은 나와 있고 반은 들어가 있더라. 그래서 아직도 온전해진 상태가 아니라 한쪽으로 기울었다. 그런 의미에서 기울척이라고 하더라.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측자가 들어가는 문자를 보면은 측실, 경측, 측문, 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기울 측자가 들어가는 한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측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첩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측실이다, 정실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정실은 이제 정부인이고 첩은 측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게 측자에 대해서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고, 이제 이 집실자잖아요, 이게. 실. 이 실자는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뭐 실내, 실외, 뭐, 많이 쓰잖아요. 이 실은, 이게 집실이라고 하는데, 왜 이걸 갖다 집이라고 하게 되었느냐, 이제 그런 것도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집자는, 집실자는 근래 관청이나 회사에서 업무를 분담해서 처리하는 부서를 가리켰다. 이게 이제 사전에 나오는 설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면자, 위에 있는 건 이게 면이라 하죠, 이게. 근데 보통 이 집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확히는 보활면이라고 해요. 보호하다. 여기에 들어가면 보호할면자예요. 요거하고 비슷한 게 뭐가 있느냐면은, 여기 이제 꼭지가 있지만 꼭지가 없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요거는 뭐냐면은 역자라고 하더라. 비슷하기 때문에 혼동될 가능성이 높은데, 요거는 뚜껑을 덮었다 해서 덮을력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 손잡이가 달린 건 뭐냐면은 보호한다, 보호할면 또는 집면이다. 손잡이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그렇다는 얘기죠. 근데 요거는 지금 집시자는 집면, 보호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 밑에 뭐가 들어가냐 보니까 요건 지자잖아요. 이르다, 어디에 도달한다. 그래서 이를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르렀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어디에 도착한 거, 이런 걸 갖다가 보호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본래 그 각군만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요. 이 지자가 도달할 지자, 이를 지자 그러는데, 이게 각골면은 보통 본래 뭐로 되어 있느냐 하면은, 이제 지자는 이렇게 쓰지만은 화살의 모습을 가리켜요. 밑에 토가 있잖아요, 흑토. 흑토가 있고 위에 있는 거는 뭐냐면은 화살을 말한 거예요. 그 그림을 보면은, 갖고 있는 그 그림을 보면은 이게 날카로운 화살의 모습이에요. 화살이 흙 속에 꽂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르렀다고 하는 게 뭐냐면 화살이 팔을 떠나가지고 흙에 이르렀다 해서 이를지라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요걸 문자 그대로 본다면 흑토자는 뭐 변함이 없는 거고, 요걸 보세요. 한일자에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요 밑에 있는 거는 삼각형, 흔히 이제 마늘모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사사, 여기 있잖아요. 사사사. 또 스스로 사. 전에 말씀드릴 적에 요거하고 두 개가 합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뭐냐면 위라 그랬잖아요. 무슨 위자냐면은 치켜서 위로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치킬 위. 밑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치켜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요거는 뭐냐 하면은 주라 그랬죠. 점주, 있을 줄. 이 점이 하나 찍힌 거는 무조건 뭔가 존재한다고 해야 돼요. 있을 줄. 정확하게는 이제 불꽃주라 그래요. 원래는 불꽃. 불꽃은 뭐냐면은 그 등잔불에 그 불꽃 있잖아요.
네. 그 불꽃에다 점으로 표현했는데 그건 뭐냐면은 어둠을 밝혀서 자기 존재를 갖다 드러낸다. 그래서 있을 줄하고 하는 게 뭐냐면은 무지한 상태에서 어둠은 무지거든요. 혼돈되고 무지한 상태에서 자기 자신을 갖다 드러내서 내가 있다 하는 걸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요구하고 합하면은 뭔가 밑으로 떨어진 걸 다시 위로 올려서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걸 뭐라 하냐면 스스로 있다. 그래서 스스로 사자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자체가 뭐냐면은 일은 뭐냐 하늘의 뜻이거든요. 일이 스스로 움직여서 존재를 드러내는데 어디서 그러냐면 토 위에서 그런다고 얘기해요. 토는 뭐냐면은 음과 양이 합하고 흩어진 거. 이거는 많이 설명을 했으니까 다 아실 걸 믿어요. 아무튼 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눈에 보이는 흙을 가리킨 게 아니고 음량이 모이고 또 혼자 있고 그러니까 모이고 흩어지는 음량이나 생극이 모이고 흩어지는 곳 그걸 갖다 흙이라고 부르더라. 그래서 성경에도 흙으로다가 사람을 지었다고 하는 것이 실제 흙으로 지었다는 게 아니고 음량이 모이고 흩어지는 그 법칙에 의해서 사람을 지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너는 흙이니 다시 흙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네 밭을 갈아라. 밭은 흙이 모인 곳이거든요. 근데 밭자도 보면 여식자가 들어가요. 여기 여식자가 들어간 건 똑같은 거죠. 그 음과 양이 모이고 흩어지고 하는 그 이치를 갖다가 담고 있는 곳이 생명의 밭이다. 이제 그 얘기죠. 이런 걸 볼 적에 흑토는 물질적인 흙을 가리킨 게 아니고 음양과 생국이 모이고 흩어진 곳. 그래서 흙 속에 씨앗을 심으면은 모든 생명체가 나오게 됐어요. 씨가 들어오는 순간에 여기에 있던 음양이 그거 갖다가 보존을 해주고 보호를 해주고 또 위로 돋아나게끔 힘을 주기도 하고 해서 토 속에 들어가면 흙 속에 들어간 모든 것이 다 살아나게끔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 토하고 그 위에 이게 이렇게 있는 상태. 이게 이르렀다. 이를 짓자다. 이렇게 하는데 그럼 뭐가 이르는 거냐면은 결국은 그거예요. 음량이 흩어지고 모이고 하는 그 법칙 있잖아요. 그 깨달은 상태에 이르렀다 그 얘기지. 이게 어떤 발이 머무는 그런 것을 가르친 게 아니거든요. 그걸 갖다가 이렇게 보호해준다. 그것이 집이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이라고 하는 것도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집을 가리킨 게 아닙니다. 전에 말씀드린 걸로 내가 기억을 하는데 집은 본래 집을 어떻게 쓴다 그랬어요? 집을 자꾸 한글로 알고 있는데 이게 한자입니다. 원래 집은 이렇게 써요. 이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셋이 모이기 때문에 삼합집이다. 이게 본래 집자예요. 우리 집, 너희 집 할 때 집자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원래가. 그 왜 삼합이냐면은 아버지, 어머니, 자녀. 셋이 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천, 지, 인. 삼합이 모인 곳이 집이다. 이제 그 얘기죠. 그 집자 하면은 본래 이것도 집자죠. 네. 이거는 나무목인데 나무 위에 새추자니까 새들이 나무에다 집을 짓고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일집이라 나무 위에 새들이 모였다. 그 집자는 거기다가 뭐냐면 이렇게 한데 모여 있는 걸 가리키는데 그 중에서도 다른 거는 셋이 모였다는 걸 가리키는 게 아닌데 반드시 셋이 모인 걸 가리키는 집은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사람인에다가 한자. 그래서 여기다가 입구자를 이렇게 쓰면 더할 합, 합할 합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합한다는 게 결국 뭐냐면은 셋을 다 하나로 합하는 거. 그게 본래 합한 거예요. 두 개, 네 개 그걸 합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 합자 자체가 있어서 한 거, 있어실 거. 굉장히 그 뜻이 깊은 겁니다.
아무튼 집시자 자체가 이런 원리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인을 갖다가 정실, 그 다음에 첩을 갖다가 척실 그렇게 부른다. 네, 그랬죠. 첩이라는 그 한자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세웠잖아요. 설립자, 그 다음에 계집여자. 그러니까 세우는 여자, 세우는 여자에게 세우는 여자 또는 서 있는 여자 이렇게도 보죠. 내가 어디서 이게 서 있는 여자다니까 그럼 창년해요. 이제 누군가 우스갯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보세요. 그럼 여자가 세운다. 뭘 세우느냐 하면은 가문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첩은 왜 필요하냐면은 경실 부인이 자녀를 못 낳아요. 그럼 대를 잇기 위해서 이어주는 여자다 해서 첩이라고 했죠. 이 첩제도가 원래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근데 이걸 핑계 대고서 남자들이 자꾸만 그 첩을 갖다 많이 써다 보니까 타락을 해버린 거죠. 근데 원래는 굉장히 좋은 뜻에서 나온 거예요. 아무튼 즉시 정실할 때 이 시자, 그 시자 속에는 이런 의미가 들어있더라. 그 다음에 이건 기울경자죠. 기울경자, 기울측자. 이것도 기운 거고 이것도 기운 거예요. 그 기울고 기울다 보니까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경측 그러면은 기울어서 뒤집히다. 그런 뜻이다. 그렇게 사전에 나와 있어요. 그럼 이것도 끼운 거고 이것도 끼운 건데 어떻게 다르냐? 똑같은 거 왜 두 개를 쓸 필요가 뭐가 있느냐? 글자 자체가 다르다고 하는 것은 뜻도 다르다는 얘기죠. 이 기울경자를 보면은 사람 인견, 사람 인을 부수로 하고 그다음 요게 경자예요. 원래 요거. 요게 이제 일항경 그러는데 이게 뭐냐 일항을 말한 거예요. 같은 반두엽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기울어진 거 이런 걸 요 기울어진 것 같아 일항이라 해요. 일항. 이렇게 여기에 이제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여기하고 여기하고 요 사이는 고랑이라고 하는 거고 이건 일항이라고 하는 거고 그게 달라요. 그래서 일항경자 즉 기울었다 그 얘기 이것도. 근데 이걸 보면은 요 왼편에는 이게 수접이자잖아요. 수접이 또는 비수비자 칼을 말하는 거죠. 근데 오른쪽에는 요거는 요거 머리 혈자라 해요. 그래서 이제 근문이라는 그것도 이제 문자를 만들어낸 근거가 되는데 근문을 보면은 요 경자를 숫자로다가 머리를 얻어만져서 옆으로 끼운 모습을 그렸어요. 근데 사람이 머리통을 그렸는데 이렇게 끼울게 해놨어요. 이렇게. 그리고 그 옆에다 수저를 이렇게 그려놨어요. 수저로다 머리통을 가져가고 한쪽으로 머리통이 끼우러진 상태를 그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기울경자. 그래서 기울경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머리혈이라고 했죠. 머리를 갖다 수저로 다 두드러 팼다. 그래서 끼울였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거기다 사람 인자를 붙여놓으면은 뭐 사람의 머리가 이제 끼우러졌다. 그 얘기니까 역시 이제 끼우러진 걸 말하는 거죠. 근데 요것도 기울경이고 이것도 기울측인데 요거는 주로 어디에 사용하느냐면은 사람의 머리가 기울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요 기울측은 뭐냐면 사람을 가리킨 게 아니고 모든 기울어진 사물을 말했다면 이렇게 쓰는 거고 사람을 말했다면 이렇게 쓰고 이제 그게 좀 다르죠. 머리 혈자는 그 머리라고 하지만은 원래는 목덜미를 가리킨 거죠. 목덜미. 그 위에 있는 일이 밑으로 이렇게 삐쳤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 조개패를 이어준 모습이죠. 그러니까 조개는 뭐냐면 보물을 말한다 했잖아요. 돈. 그러니까 이름 뭐냐면 하늘의 절대적인 뜻을 말한 거고 하늘의 절대적인 뜻이 그 밑에 있는 조개패, 그러니까 보배하고
연결이 되게끔 해주는 거. 그게 목덜미예요. 사람으로 치면 이렇죠. 여기 목이 있고, 여기에 이제 몸통이 있고, 사지가 있고, 이렇게 되는데, 그 혈은 뭘 가리킨 거냐면, 요거, 목덜미, 요걸 가리킨 거예요. 이 목덜미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여기에 있는 뜻을 갖다가 몸통으로, 이게 하늘이고, 여기 땅 그러잖아요. 하늘의 뜻을 갖다가 땅으로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목덜미예요. 그럴 때이 목덜미가 고장나면요, 머리가 생각이 바르게 될 수가 없어요. 하늘의 뜻을 땅으로 이어줘야 되는데, 이 목덜미에 참고로 뼈가 몇 개가 있느냐면 7개가 있어요. 경추 7개라고 하는데, 왜 7개냐 하면은, 하늘의 무지개가 색깔이 칠색이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뜻을 갖다가 땅으로 전해주는 그 상징적인 숫자가 칠색입니다, 원래. 그래서 얼굴에 보면은 이 7개 구멍, 귓구멍 2개, 눈구멍 2개, 콧구멍 2개, 입구멍 1개. 해서 7개, 7개라고 하는데 7개 구멍이 붙어 있는 게 뭐냐면은 실수가 아니면은 하늘의 뜻을 갖다가 땅에 온전하게 전달을 못 해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체도 7개 경추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걸 이제 머리혈 또는 목혈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은 본래 한이라 그러죠, 원래는. 한인데, 같은 의미인데. 자, 그래서, 조금 말한 대로 하늘의 절대적인 뜻을 밑에서 보배가 되게 연결한 상태가 하늘의 뜻을 보배로 연결해준다. 그래서 머리혈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 조개 참고로, 이게 조개 패자인데, 이걸 왜 보물이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물질적으로 보면 그래요. 이게 조개도 아무 조개나 보물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떤 조개를 말하느냐 하면은 그 자개장이라고 있잖아요. 장롱 같은 거 보면 자개를 박은 그 장롱 있어요. 그거는 값이 굉장히 비싸요. 그냥 아무 조개나 가리킨 게 아니고 그런 자개같이 이제 그런 조개를 가리킨 건데 조개를 왜 이렇게 썼느냐 하면은 이게 눈목자예요. 눈목자 뭐냐면 두 입자가 들어갔죠. 음과 양을 사방으로 감싼 거예요. 그러니까 튼튼하게 새지 못하게. 그리고 동그라미는 굴러가지만은 네모는 뭐냐면 고정된 거예요. 안전한 걸 의미해요. 그래서 그 머리통은 둥그렇게 그리고 몸통은 이렇게 네모로 그리는 이유가 머리통은 항상 세워야 돼요. 한 생각만 갖고 있으면 이거는 그냥 곤식한 거죠. 그건 죽어요, 그냥. 그래서 다양하게 이리저리 막힘이 없이 굴러가야 되니까 둥그렇게 된 거고 땅은 반대예요. 땅은 곤식해야 돼요. 콩을 심었으면 콩이 나오고 팥을 심었으면 팥이 나와야 돼요.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온다고 다른 게 나오면 그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물을 볼 때에도 얼굴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동글동글한 사람이 있고 얼굴이 이렇게 네모인 사람이 있고 되게 이렇게 얼굴이 동글동글한 사람들은요 제멋대로 해요. 생각이 아주 자유분방한 사람들이 이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믿을 수가 없어요. 창의력 같은 거 뛰어난데 헷가다 하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얼굴이 이렇게 각해진 사람들 있잖아요. 딱 봐도 안정감 있잖아요. 그게 장점인데 단점 뭐냐면은 보수적이라는 거죠. 이제. 고지식하죠. 그래서 요거하고 적당히 어울린 얼굴이 이상적인 얼굴이죠. 그걸 우리가 뭐라 하면 어떤 얼굴이라고